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리프트의 사공성근입니다. 날씨가 슬슬 풀리면서 가족과 연인과 함께 봄 드라이브 가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딘가 나가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봄 드라이브 느낌을 대리만족시켜줄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인데요. 왜 이 친구가 최적의 패밀리카인지, 왜 또 봄 드라이브 같이 하기 좋은 녀석인지 안에 타고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차고가 좀 높네요. 아이들이 탈 때는 좀 뭔가 발받침대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실내는 굉장히 차분한 인상을 줍니다. 왜냐면 팰리세이드 외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라인도 굵고 선도 큼직큼직하고 남성미가 느껴지잖아요. 동물로 비유하자면 저는 진짜 거대한 초식동물인 하마나 코뿔소가 연상되기도 하는데, 실내는 너무 차분하고 평범해서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내가 타는 차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차분함과 평범함이 편안함으로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리고 저는 뭐 운전자의 레그룸뿐만 아니라 저 뒤쪽에 보이는 2열과 3열까지도 공간이 무척 넓습니다. 예, 이 넓은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 차에 대해서는 일단 시동 걸고 출발하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해변 지역인 퍼시픽 팰리세이드의 지명에서 나왔습니다. 태평양이 보이는 넓은 해변과 뜨겁게 내리쬐는 오후의 햇살, 시원한 바람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 친구의 존재도 이름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길에서 이 친구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가족과의 또 다른 공간을 제공할 겁니다. 이 친구는 고객들의 니즈, 그러니까 그 요구를 잘 충족시킨 차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차 곳곳에 넣었던 거죠. 이 차를 살 수 있는 사람, 이 차를 사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그 주 타겟층은 40대 남성입니다. 가장이죠. 가장들은 패밀리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멀리 여행도 가야 되고, 내 골프 가방, 내 테니스 가방도 항상 뒤에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평상시에 나의 출퇴근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카니발과 같은 미니밴, 정말 가족끼리 여행 갈 때 좋은 차잖아요. 하지만 그 큰 덩치를 끌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라,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렇다면 기존의 SUV는 3열이 부족하다, 혹은 짐 실을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단점들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사이의 틈새를 공략한 차량, 그 차가 바로 이 친구 팰리세이드입니다. 사실 이 팰리세이드를 몰아보니까 좀 평범하면서도 무난한 주행감이 느껴집니다. 그냥 일반 다른 현대 기아 자동차의 SUV 탄다, 그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타고 있는 이 모델은 3.8 가솔린 모델인데 2.2 디젤 모델도 있습니다. 디젤 모델의 느낌도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이 비슷하고 무난하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대 기아 자동차의 SUV의 그런 파워트레임 자체는 시장에선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주행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차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SUV 중에서는 덩치가 가장 큰 녀석이기 때문에 2.2 가솔린을 모는 분들은 조금 내가 이 주행에 있어서 치고 나가는 힘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차 자체는 패밀리카로 만들어진 차입니다. 뒤에 내 아이들도 태워야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 무난하게 운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차의 키워드입니다. 팰리세이드의 인기몰이에는 디자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코나, 투싼, 산타페로 이어지는 현대차 SUV 라인업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확실히 다른 체급의 거대한 친구입니다. 이 체급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도로 위에서 존재감이 더 발휘됩니다.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대한 전면 그릴, 두터운 테두리로 존재감은 더욱 부각됩니다. 헤드램프는 양끝에서 균형을 잡아주는데요. 엘리게이터 아이라고 불리는 DRL의 존재도 빼놓을 수 없겠죠. 3열 공간을 부각시킨 옆라인은 특유의 시원시원한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굵은 선으로 커 보이면서 동시에 길어 보이는 외관은 기존의 다른 차들과는 차별화됐습니다. 미터 클러스터부터 이어지는 듯한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까지 이 자연스러우면서 무난한 실내 디자인도 패밀리카의 고급성을 더했다며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뛰어나고 가속력도 좋고 코너링 잘 돌고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그런 차들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저는 이 차가 패밀리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편안하면서도 무난한 이 주행감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스포티지, 산타페, 소렌토와 기본적인 파워트림을 공유하지만 차체가 커졌어요. 엄청 커졌지만 이 전체적인 중량 증가는 0.1톤 100kg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차에 주행을 하면서 차가 너무 무겁다,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좋은 것은 차고가 높잖아요. 운전석이 위에 있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볼 수 있어서 시야 확보가 굉장히 잘 되고, 좌우에는 사이드미러 크기가 거의 깡패입니다. 위아래 크기가 굉장히 넓어서 옆 차선을 볼 때도 안정적으로 이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이점으로 꼽고 싶은 건 이 센터페시아에 보시면 지형별 주행 모드,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GV80을 처음 소개했을 때, GV80 시승을 했을 때도 지형별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스노우며 머드며 샌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몇 번 바꿔봤는데 체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 최초, SUV 국내 최초로 지형별 주행 모드를 넣었다 정도의 상징성은 있는데, 실제로 드라이브 모드 바꿔보셔도 그렇게 많이 느끼시지 못할 거예요. 반면에 에코, 스마트, 스포트와 같은 기본적인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을 때는 체감이 확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남성미가 물씬 느껴지는 차인데, 에코 모드를 하는 순간 좀 답답해져요. 소심하면서도 답답하고 차가 좀 덜 나간다 이런 느낌이 느껴지고, 컴포트는 그냥 컴포트고요.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는 정말 상남자처럼 잘 달려줍니다. 다만 가솔린 모델에서 스포츠 모드 했을 때는 그만큼의 연비 감안은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패밀리카이기 때문에 내 뒷자리로는 우리 아이들이 타잖아요.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트림에 전방 충돌 방지, 차선 보조, 그리고 전동 스티어링 휠 등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 후측방 충돌 방지라던가 아니면은 스마트 크루즈 같은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편안하면서도 무난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 차를 몰아달라라는 느낌이 이 친구에 올라섰을 때 딱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친구는 3.8 가솔린 풀타임 4륜구동 모델입니다. 3700cc에 최대 295마력을 자랑하는 당당하고 든든한 힘을 지녔습니다. 전장 4950에 전폭 1975, 산타페, 소렌토보다 월등히 큰 덩치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친구는 가장 높은 등급인 7인승 프리스티지 모델로 4,680만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친구는 3.8 가솔린 풀타임 4륜구동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는 크게 디젤 엔진 2.2 디젤과 3.8 가솔린이 있는데, 이 팰리세이드의 DNA, 목적 자체가 내 가족을 태우는 차라는 걸 명심하신다면 2.2 디젤에도 조금 만족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3.8 가솔린 모델을 타고 있기 때문에 성인 남자 2명이 타고 뒤에 카메라 장비까지 싣고도 100km 무난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이 정도 중량과 크기에서 가솔린 모델을 탔을 때 최고 단점, 연비가 안 나와요. 연비가 10 이상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가족이 타는 차, 그리고 안정감, 그리고 연비까지 고려하셔서 이 디젤과 가솔린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좀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가솔린 SUV에서 오는 정숙함, 편안함 드라이빙 지금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그 SUV에서 오는 디젤음이나 상남자스러움, 조금 2.2라고 한들 그 뭔가 힘내면서 나아가주는 그 디젤 소리를 듣고 싶다면 2.2 디젤을 고민해보신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 여러분, 2020년 팰리세이드는 3.0 디젤도 한번 넣어주시는 게 또 어떨까, 이런 추천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2열이나 3열까지는 잘 오지 않는데, 이 뒤쪽 공간을 궁금해하실 아버지분들,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2열에 앉아봤습니다. 일단 공간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키가 180cm 조금 넘습니다. 근데 레그룸이라던가 헤드룸 공간 상당히 여유롭고요. 그리고 패밀리카잖아요. 뒤쪽 공간도 뭔가 굉장히 고급지진 않지만 이 패밀리카로서의 구성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내가 내 앉은 자리의 온도를 직접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 220V 포트부터 USB 포트도 이렇게 양옆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오는 바람을 맞는 게 아니라 여기 내 머리 위에서 직접 바람을 조절할 수도 있고, 저 제일 좋은 거 컵홀더가 여기 딱 있습니다.
두 가지 크기의 컵홀더도 있고 또 편안한 암레스트까지. 예. 구성에 따라서 8인승을 하시면 이쪽 공간이 이제 다른 자리로서 막히겠죠. 근데 이 차량은 7인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암레스트 그리고 넉넉한 공간까지. 예. 2열은 이 정도면 진짜 카니발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차량 또는 카니발에 있다는 이 햇빛 가리개도 양쪽에 모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막내들이 앉을 수 있는 3열로 제가 또 한번 가볼게요. 3열입니다. 솔직히 베스트를 바랄 수는 없겠지만 조금 레그룸이 부족해요. 하지만 보통 뒷공간에 우리 아이들이 앉는다고 생각하면 여기에도 충분히 2명, 3명까지 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걱정이었던 헤드룸도 넉넉히 5에서 10cm 정도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버리지 않았어요. 바람구멍 살아있죠. 그리고 컵홀더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뒷자리에 앉았을 때 너무나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 3열에 유리 공간이 열려 있음으로 인해서 이쪽에 앉은 아이들도 혹은 다른 가족들도 답답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3열 공간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이 팰리세이드란 친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단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눈 부릅뜨고 막 죽어라 찾으면 나오겠죠. 하지만 그렇게 눈에 띄는 단점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객들이 원하는 40대 아빠들이 원하는 장점들만 조목조목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차라는 느낌이 나고요. 이 사실상 팰리세이드와 대적할 수 있는 기아 자동차의 텔룰라이드가 당분간 국내 출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SUV 시장에서는, 국내 패밀리카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인기몰이를 또 이어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 영상을 보고 있는 아버지들, 어머니한테도 이 드리프트 소개해 주시고 이 팰리세이드 영상 같이 보시고 좋아요, 구독도 함께 하시고요. 우리 패밀리카로 이 차는 어떨지 한번 잘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팰리세이드와 함께한 드리프트의 사공성근이었습니다.